안녕하세요. 경세재미촉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수님들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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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새는 말이죠. 여름이 빨리 와버렸죠. 맞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참 고생도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시겠어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봄이 와서 좋아졌다 하고 있는데 좀 맞아요. 더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느새 날씨도 뭐 성큼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경세재미촉도 활짝 문을 열어봐야 되잖아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학기술 트렌드와 환경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 과학 인재 양성에 대한 중요성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경세재미촉에서는요, 국내 유일의 국가연구소죠.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문길주 총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장님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먼 길 소중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하셨듯이 저희 대학은 국가연구소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학생들은 국가연구소에서 실험을 같이 하면서 교육은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모자르는 인문 분야든가 기초 분야는 기존 되어 있는 학교와 협연을 해서 연구하고 학업을 시키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예, 예. 그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공립 연구소들, 예. 국가가 만들어 놓은 연구소들이 각 연구소에다가 대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연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각 출연기관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저희는 캠퍼스라고 불러가지고 예. 그 캠퍼스에서 그 전공 분야를 가리킨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저희는 말씀하셨듯이 대학원 학생만 있거든요. 예. 한 60%가 박사학위, 박사. 40%가 석사학위. 예, 예. 좀 더 박사학위 쪽을 늘려가려고 그러는데요. 아, 전체 그래요? 학생은 1,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중에 3분의 1이 예. 외국 학생이라고 유일한 오. 대학입니다. 예. 국내에서는 외국 학생 굉장히 퍼센테이지로 많네요. 가장 많이 보유한 학교입니다. 주로 어떤 나라 학생들이 많은 건가요? 전체 나라 이름을 네. 다 대면 시간이 다 갈 거예요. 그러죠. 네. 예. 한 40여 개국, 50여 개국에서 오는데 예.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이 한 80% 되고요. 예. 그 20%는 선진국에서 온다. 예. 잘 아시는 동남아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동구, 뭐 유럽, 미국, 남미, 아프리카 어느 나라든지 다 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장님 올해로 뭐 3년째 경영 이끌어오고 계시잖아요. 예. 중점 두고 계실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아까 얼굴이 밝다 그랬다마지만 사실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느냐 아니느냐는 졸업생들이 얼마만큼 졸업한 후에 사회에 기여하는 거냐 문제입니다. 예, 예. 네. 그 기여안의 맥시멈을 그 학생이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졸업한 지 한 10년 후 전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얘네 졸업생들이 10년 후에 사회에서 어떤 롤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위한 커리큘럼을 만드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것보다는 중요해질 거를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예. 그게 요새 말하는 4차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그렇죠. 있겠죠. 예, 예. 그중에서 어떤 걸 가르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커리큘럼에 한번 그 자랑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과랑 상관없이 네. 미래는 데이터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미래는 AI 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바이오를 하던 사람이든가 뭐 다른 거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AI를 배워서 뭘 하겠는가, 데이터를 배워서 뭘 하겠는가 생각할 수 있죠. 네. 나는 전공이란 건 뭐 전자공학 쪽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과목을 만들어서 박사학위를 가는 국내 학생들은 반강제적으로 꼭 집체교육을 시킵니다. 아, 집체교육이요? 네. 데이터가 뭐고 AI가 뭐 되는 다 걸 해야 된다. 배워서 프로젝트를 실제로 해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몇 사람이 내가 바이오를 하더라도 데이터랑 AI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프로젝트도 해보고 예. 이런 거를 실험해볼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창업할 수 있는 과목들을 몇 개 만들어서 네. 전공 과목은 아니지만은 이런 걸 한번 배워봐라 하고 해서 그 과목이 그래도 1년에 30명에서 50명 정도 매번 듣고 있습니다. 아, 애들이. 그래요. 그럼 그 중에서 나도 내가 이런 걸 공부하는데 창업을 할 수 있겠고 예. 어떤 회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회를 많이 준다. 하는 뜻에서 조그만 구축함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 아니 정말 학생들이 좀 기회 선택의 폭이 좀 넓게 좀 조성을 해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저는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일단은 뭐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많이 발전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해외 선진국과 어느 정도 이제 차이 격차 좀 줄어졌을지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시네요. 제가 좀 콕 집었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1등 한다. 네. 우리가 대학이 뭐 우리 학교에서 최고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쟁력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 100개 대학이 있다 그러면 다 합쳐봐야 뭐 거기서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정말 이제는 사실 냉정할 정도로 세계 탑이 아니면 안 되는 학과거든요. 네. 그게 가장 어려운 중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거기에 가장 그걸 해야 된다. 어느 틈새 시장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쭤보시네 미국에는 역시 리소스가 많잖아요. 네. 그거랑 다 경쟁할 수는 없고요. 어느 분야를 어떻게 경쟁할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쪽에 뭐 저희 학교뿐 아니라 뭐 다른 학교들도 같이 최고의 인재를 키워내고 그 분야를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하고 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노벨상 하나 못 받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저는 이제 연합대학원에 기대를 좀 하는 게 우리 공공연구소가 다 연결돼 있는 그러한 대학원인데 여기서 좀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좀 하나 타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지. 뭐 10월이 되면 과학자들이 굉장히 좌불안석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노벨상이 오기 때문에 또 그렇게 10월 되기 전에 여쭤보시니까 하는데 잘못 이야기를 드리면 꼭 방어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기초과학은 하지 않았었어요. 여태까지 산업화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경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하는 게 출연기관들도 마찬가지 가장 오래된 키스트의 경우도 우리가 산업 발전을 시키는 데 중점을 뒀었거든요. 근데 노벨상은 오리지널리티, 새로운 걸 한 거에 주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기초과학 분야도 저희 나라도 계속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조금 교수님이 여쭤보신 대로 아마 출연기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천문학을 한다든가 수리과학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는 노벨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기초과학을. IBS인가 기초과학연구원이 노벨상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기다리면 나올 수 있을까요? 5년, 10년요? 기초과학연구원에도 저도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에 거기도 한 30여 개 단위 시작을 하는데 아직은 있는 연구를 하는 게 많거든요. 그중에 몇 개는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새로운 걸 하고. 그렇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희망을 갖고 세계적 있습니다. 인류 기업도 많고 말이죠. 다 앞서갔는데 그 부분만 우리가 지금 도달을 못한 것 같아요. 거기나 뭐 이 서울의 아카데미아 학교나 어디선지 나와주면 이게 그러니까. 기폭제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다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총장님께서는 또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미세먼지 대책 위원장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언제쯤 그걸 맡으셨어요? 지난 2월 15일 날 정부가 만든 기구에서 예.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민간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명령 맡고 계시니까. 아니 우리는- 요새 저희가 뭐 이야기를 할 때 미세먼지라는 대화 주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뭐 총장님도 관련된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뭐 사람들이 궁금해할까요? 미세먼지를 제가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아, 저는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년대에 런던 스모크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런던에서 1차 오염입니다. 공장에서 그냥 매연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하는데 그것도 해결했죠. 그다음에 70년, 80년대, 70년대에는 사는 뭐 LA의 광학 스모크 그것도 했는데 90년대 이제 저부터 지금 200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세먼지는 여태까지 보지 않던 패턴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1차 오염에서 직접 나오는 게 한 네. 축이 되겠고 광학 스모크 같이 2차 오염으로 만든 게 다른 축이 되겠고 다른 축이 어려운 게 이제 우리나라 아닌 다른 데서 또 들어오는 오염물질이 있는 세 가지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쉽게 국민들은 금방 선진국에 가서도 좀 배워와서 얼른 해결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기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게 저희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느냐? 맞아요. 그래서
이만큼 에너지 밀도가 높고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은 나라가 밀도상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만큼 잘 산다는 나라가 없고 산업체가 또 에너지로 돼 있고 또 아까 말씀한 3분의 1에는 세 번째 축이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나. 그럼 총장님 앞으로 미세먼지가 점점 더 뭐 심각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동안은 심각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한 5, 6년, 96년부터 아니 16년부터 되는 것 같은데요. 바람이 잘 안 불어요. 바람이요? 수도권 지역에. 이 바람이 안 불어는 기후가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기후가 바뀌었다는 것은 기후에 세계적인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바람이 좀 세게 불면은 이게 지나가서 괜찮은데 네. 바람이 불면 그 두 번째 얘기하신 우리나라에서 생성되는 2차 오염, 미세먼지가 덜 생성되고 날아가는데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건데 이 기회에 부탁드리면은 우리는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희 또 하나의 가해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에 말씀드린 직접 나오는 1차 오염을 줄이려면 에너지 양도 줄여야 되고 우리가 모든 사용하는 데서 일상생활에 미세먼지를 다 발생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대중교통도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네? 이런 게. 다 근데 모든 게 일상생활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만은 없어요. 예. 네? 산업체를 줄일 수만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보면 왜 황화합물, 질산화합물 그래갖고 삭스, 낙스가 미세먼지를 일으킨다. 네. 중국에서 편서풍이 불어오면서 일으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사카가 간다는 얘기도 있고 누구는 우리가 삼겹살을 많이 구워 먹어서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원인이 저기 어디 정확하게 다 원인 맞습니다. 맞는 다 거예요. 영향을- 다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겹살 우리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분야만 요것만 딱 하면 없어지겠다 하는 게 이제 가장 심하게 본 게 자동차 분야로 봤던 거거든요. 네. 근데 옛날같이 자동차 분야만이 뭐 반을 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개 분야로 딱 하면은 뭐 화력 발전이 가장 많은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15% 이상을 전체 먼지 배출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안 쓰실 수 없잖아요. 맞아요. 국민이 안 쓰셔야 되잖아요. 자동차. 근데 그런 생활 모든 게 다 간다. 지금 교수님 말씀 황화물질, 지소산화물은 규제 물질 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최고의 설비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 삭스, 낙스. 삭스, 낙스는. 예. 근데 거기 규제 물질 아닌 게 있어요. 암모니아거든요. 예. 예? 근데 암모니아가 많이 배출됨으로써 암모니아랑 다른 화학 물질, 제가 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또, 예, 예. 그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반응을 저희가 일으키는. 쓰는 화학 물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뭐를 정확하게 잘 일으키는지를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암모니아를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암모니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암모니아를 어디서 많이 나오냐고 보면은 넋을 줄이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촉매작용으로 써요. 넋은 규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줄이는 암모니아를 너무 과다하게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장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과다하게 쓰시지 말고 줄일 수 있을 만큼 좀 줄여달라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암모니아 배출원의 가장 큰 게 배설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뭐 소, 돼지 여러 가지로 많은 걸 키우잖아요. 네. 사실은요. 근데 그게 요새는 굉장히 큽니다. 그 집단이. 거기서 나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 국토부랑 얘기해서 아마 이것을 좀 로케이션도 좀 다른 데로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요즘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은 국민적인 그런 운동이라든지 우리 의식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이 내뿜는 것,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것들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비껴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요새 뉴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비껴나가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서해안에 많은 화력발전소를 전기를 안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노화된 장비부터 먼저 좀 해서 닫자 하고 구매하는 거에 제가 최고의 시설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최고의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이 덜 들어간 석탄도 떼우고 예. 또 새로운 첨단 후처리 장치를 붙이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게. 기업들은 그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를 후처리 장치에 돈을 쓴대요.
전기 생산하는 것보다. 네. 근데 거기도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민들이 에너지 절감을 조금씩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데 지금 보면요, 미세먼지라는 게 그 왜 10마이크로미터인가요? 예. 그 머리카락이 한 7분의 1쯤 되는 그거는 미세먼지. 예. 그러니까 PM 2.5 밑에는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데이터를 이렇게 놓고 딱 시계로 보면은 이게 늘지가 않고 비슷하게 가거나 줄거나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교수님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민도는 저것 때문에 바로 뭐 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지. 아니, 잘 해석하셨어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전체적인 우리가 먼지를 잴 때는 무게로 재요. 무게를 달아서 지는 게 규정이 무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로 전체를 볼 때는 줄어든다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보이지가 않는데 줄어들면 무슨 줄어드느냐. 왜 그 무게로 재느냐면 독성 평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의 물질이 갖고 있는 독성량은 무게랑 정비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과학이 발달되고 점점 되면서 먼지가 작아지게 만들어요. 누구도 자동차에서 이제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디젤 차는 못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안 나오느냐? 예. 아니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먼지 수가 굉장히 작아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2.5 마이크론 이하, 예. 10년은 썸 마이크론 1.0 마이크론 이하짜리로 나오는 거죠. 요 숫자는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학은 빛이라는 건 보여되는 건 뭐냐면은 빛이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그게 다시 돌아올 때 제가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 오염물질이 있으면 여기 산란을 합니다. 예. 예? 어떤 건 흡착도 하고 산란도 제가 또 너무 또 어렵게 얘기해요. 산란을 하게 되면 안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작은 썸마이크론 사이즈 미세먼지가 산란을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더 어려운 게 이 미세먼지는 큰 먼지들은 금방 내려오거든요. 흙먼지는 금방 내려오고 뭐 등산 같은 흙먼지 나면 금방 내려가는데 여기 미세먼지는 작기 때문에 내려오질 않아요. 그게 떠 있는 거죠. 부유분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이 민감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게 숫자는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데 왜 마스크를 더 하고 다니냐. 사실 작은 게 폐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뉴스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게 있어요. 사실이랍니다. 예, 예. 아, 이게 예, 큰 많이 얘기하고 거는 있죠. 그러니까 2.5 마이크론 이상짜리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예. 왜냐면 코에서 이런 데 다 자동으로 걸쳐 네. 나오고 네. 근데 작은 먼지들은 심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그러니까 더 우려할 수 있는 거는 뭐 충분히 근데 이해가 총장님 예, 저는 예. 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또 한편 우리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물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미세먼지도 말이죠. 뭐 골목에 따라서 훨씬 그 높은 데가 있고 또 바람이 잘 부는 데는 미세먼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살고 있는 곳은 대부분 골목 같은데 그런 데 집중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잘 분석하셔가지고 알려주셔야 잘 피해가고 그걸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그런 많이 부분- 하시네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왜냐면은 맞습니다. 중국에서 국토부랑도 얘기하고 큰 플래닝에 네.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든가 이럴 때 바람 골이 있잖아요. 바람 길이 있거든요. 예. 이런 거를 미리 사실 풍동이라고 그러는데 또 실험실에서 이런 걸 해서 그런 거를 진앙을 피해 놓고 했으면 훨씬 나은데 예. 우리가 너무 산업화할 때 그런 게 좀 그렇죠. 미약하지 않아서 예. 여기저기 많이 지어가지고 바람을 막는 영향도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예전 선조들은 그런 걸 감안해서 시골에 집들을 주면 어때 시원하게 이렇게 바람기를 줬겠죠. 네.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예. 그런 분야도 많이 연구하고 큰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쪽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하는 생각이 선생님 듭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저희가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뭐 민간 차원이든 정부 차원이든 어떤 대응책, 좀 방안이 마련돼야 할지 우리 총장님께서 좀 강조해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은 제가 아까 세 가지 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첫 번째 전 직접 공장에서 나오는 거. 두 번째는 이것들이 다른 것들이 맞아 화학적인 거. 세 번째는 다른 우리나라 아닌 지역에서 오는 거. 세 번째 저건 좀 남겨놓고요. 첫 번째에서 나오는 걸 줄여줘야죠. 공장도 새로운 네. 방지 시설을 만든다든가 하고 원천율을 줄이는 건 모든 사람이 에너지를 좀 덜 쓴다든가 자동차를 덜 쓴다든가 또 더욱이 쉽게 지방에서 시골 같은 데 가면 노천 소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노천 소각도 노천 하고 많이 하죠. 많이 예, 하죠. 또 많이 보면은 해요. 논두렁이도 많이 좀 하죠. 태우고 예, 예, 이게 많이 하죠. 일상화돼 있던 예. 거거든요. 사실은요. 음. 불편하죠. 그렇죠. 이런 것도 줄이고. 그러니까 그 노천 소각도 농지에서나 하려면은 한꺼번에 많이 태우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해서 바람이 할 때 푼 데서 해서 영향을 덜 미치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네. 전부 다 같이 혼합해서 줄여달라 하는 게고, 두 번째는 과학재해 목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2차 오염 물질이 많이 생성되느냐. 그럼 어떤 화학 물질을 줄여야 되고 뭐를 줄여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세 번째 외국서 들어오는 것은 어떤 과학자들, 이것도 또 과학자의 목이고 국가 간에 협약을 해서 좀 더 어떤 과학을 발전시켜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우리 고향에 가보면 강주에서 네. 공기 산업이라는 걸 육성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겠다고요. 예. 그래서 산업을 육성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일자리도 그러세요? 예예. 그리고 아이고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공기가 자원이라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공기가 자원? 어. 물을 보십시오. 물은 수질, 수자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수질은 퀄리티를 그렇죠. 얘기하고 네. 자원이라고 보잖아요. 양을. 외국의 선진국은 다 공기도 자원이라서 에어 리소스 보드라고 네. 그래요. 이걸 자원하게 본다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생각이 바꾸고 이 그렇죠. 자원을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할 거고 예. 하는 거냐는 생각에 많은 게 계몽돼 나갈 수 있다고 예. 생각됩니다. 자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자원은. 예. 공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자, 총장님 앞으로의 행보가 저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더욱더 기대가 돼요.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일단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도 굉장히 무거운 네. 감을 갖고 있고요. 아는 지식과 여러 사람들을 같이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봐주십사 하는 거고, 정부한테 당부하는 것은 어떤 방안을 만들어낼 때 꼭 전문가와 수요처랑 같이 예. 의견을 모아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데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그렇죠. 학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10년 후에 그 학생이 이제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됐는데, 미래는 요새 말하는 4차 혁명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4차 혁명이라 하면은 일자리가 없어진다. 많은 것을 로봇가 대체할 수 있잖아요. 많은 거를. 그러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사실 거기에 살아남겠는가 해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하는 건 로봇 프루프라고 그럴까요? 한국말은 뭐라고 그럴까요? 로봇에 대적할 수 있는 예, 예. 학생. 로봇 프루프 학생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첫 번이고요. 두 번째는 요새 우리가 칼라 그러면 화이트 칼라, 브루 칼라라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4차 혁명에서는 브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나 다 짭의 위험을 받죠. 맞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예. 뭐 의사도 그렇고 다 그렇죠. 회계사도 예. 그렇고 화이트 칼라 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뉴 칼라를 만드는 뉴 칼라. 학생을 야, 해야 되겠다. 예, 예, 예. 하는 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학교의 가장 장점인 여러 나라랑 같이 돼 있잖아요. 예. 미래의 사회는 초연결 사회라고 예. 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졸업생이나 국내랑 연결시키는 예. 초연결 초연결. 학생을 할 수 있는 학생을 배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장님 앞길 행보 저희도 응원하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경세재민촉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문길주 총장님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always whisper